이번 영상에서는 클로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아직 콜스택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모르신다면 이 영상들을 먼저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코코에는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승의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는 동안 죽은 자들의 땅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죠. 주인공의 고조 할아버지인 헥토르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승의 사람은 그의 딸 코코입니다. 코코가 죽거나 그를 잊는다면 헥토르의 영혼은 죽은 자들의 땅에서도 가베이지 컬렉터 될 거예요. 갑자기 뭔 헛소리예요 그게?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클로저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된 노션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 예제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 콜스택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해당 함수와 그 실행에 관련된 정보가 이 콜스택이란 공간에 놓인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먼저 이 헥터라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헥터 함수 안에는 또 다른 함수가 내부 함수로 선언되어 있고 이 내부 함수는 헥터 함수의 실행 결과로 반환됩니다. 이제 헥터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으로 가볼게요. 이 콜스택이 이승이고 헥터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 헥토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콜스택의 스택 프레임에는 함수의 지역 변수들과 매개 변수들도 포함된다고 했었죠. 이 스프릿 변수는 원시 타입인 문자열이므로 이 스택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참조 타입이라면 힙이라는 공간에 저장돼요. 그러다 이 함수가 종료되면 이들은 모두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일반적인 함수의 지역 변수들과 매개 변수들은 함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망자에게 속한 것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는 헥토르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헥토 함수는 생전에 이와 같이 내부 함수를 밖으로 반환했었거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영상에서 다루었듯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1급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반환된 이 내부 함수는 스프릿 변수를 참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코코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이 코코 안에 들어있는 딸 함수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아버지 함수의 내부 변수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코드상으로는 이 시점에 코코는 아직 실행이 안 돼서 이승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모든 게 비유랑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여튼 이 스프릿을 참조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프릿 변수는 삭제되지 않고 0개인 힙으로 옮겨져요. 힙에서는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잊혀진 영혼들, 즉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데이터를 수거합니다. 코코 변수에 저장된 이 함수가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동안은 헥토르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이와 같이 해당 함수도 참조를 잃게 되면 이제 헥토르의 영혼은 다음 가비지 컬렉션 때 수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저란 거는 실행이 끝난 함수의 망령에 관한 거네요. 네,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어려운 개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코딩할 때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하고 있던 원리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이런 코드를 작성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딜레이 로그라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주어진 시간 이후에 역시 매개 변수로 주어진 메시지를 로그에 출력하는 함수죠. 딜레이 로그 함수가 실행된 직후 이 함수의 정보는 콜스택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함수의 지역 변수뿐 아니라 이 둘과 같은 매개 변수들도 일반적인 경우들에는 삭제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코드를 실행해보면 1초 후 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클로저에 의해 이 매개 변수가 함수의 실행 이후에도 메모리상에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별 생각 없이 써왔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클로저였네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영상의 마지막 예제였던 이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콜백 함수 2를 받아서 이들을 합성해서 반환하는 고차 함수의 예제였죠. 컴포즈 함수가 반환하는 내부 함수가 컴포즈 함수의 두 매개 변수들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처럼 컴포즈 함수가 실행을 마친 시점 이후에서도 인자로 넣은 더블 함수와 add1 함수가 내부적으로 작동해서 개발자가 의도한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기 편하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지만 클로저는 함수가 1급 객체이고 중첩 함수가 허용되며 렉시컬 스코핑이 지원되는 모든 언어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급 객체에 대해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영상에서 다루었고 중첩 함수라 함은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다음 예제와 함께 이 렉시컬 스코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렉시컬 스코핑이란 어떤 함수가 선언된 위치에 따라 해당 함수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가 결정되는 걸 말해요. 이 예제에서 inner 함수는 outer 함수 안쪽에 선언되어 있죠. 함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변수와 매개 변수뿐 아니라 자신의 선언부 바깥쪽에 위치한 변수들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아우터 함수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그리고 맨 바깥쪽인 전역 스코프의 변수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바깥 스코프에서는 안쪽 스코프의 변수들을 참조하지 못합니다. 마치 틴팅된 자동차처럼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안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부 함수는 이와 같이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자신이 서는데 위치에 렉시컬 스코프를 간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외부에서 실행되어도 이 값들을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지에 가서도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 분위기랑 자국 문화를 기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클로저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예제로 클로저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걸 해볼게요. 실행될 때마다 설정된 값만큼 증가된 숫자를 출력하는 카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클래스를 사용한 코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클래스의 필드로 초기 값을 두고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매번 증가시킬 값이 결정되도록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이 필요에 맞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각 인스턴스가 필드들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널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콘솔을 열어서 실행해보시면 이처럼 코드가 의도대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클로저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이처럼 보다 간결하게 짤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인 create counter가 내부 함수를 이와 같이 반환하는데 반환된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인스턴스의 필드처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드를 이처럼 클로저로 작성했을 때의 장점은 코드가 간결해지는 것뿐 아니라 렉시컬 스코프에 저장된 이 카운트와 add 밸류의 값들이 함수의 실행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될 수 없도록 감춰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반환된 내부 함수의 유년 시절 추억 속으로 숨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파이썬과 같이 프라이빗 필드 기능이 없는, 즉 필드를 완전히 감추지 못하는 언어들에서 이 클로저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방식보다 메모리를 덜 차지하기 때문에 이 카운터와 같이 간단한 기능은 클로저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클로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이어지는 또 다른 주제인 커링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 자바, 파이썬, 웹 개발은 얄코에 제대로 파는 강좌. 책으로 배울 땐 얄코의 투머치 친절한 시리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